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집에 어항 하나만 잘 둬도 돈이 들어온다. 처음 들으면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공간의 기운을 연구해온 풍수학에서 실제로 중요한 원리 중 하나입니다. 명리학 고서인 천옥경에서도 물이 흐르는 방향과 맞는 위치에 물을 두면 쌀 창고가 가득 찬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알맞은 장소에 물, 즉 어항을 두게 되면 재물운이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어항을 통해 재물운을 끌어올리는 법, 바로 돈이 좋아하는 기운의 흐름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한번 들으면 어항이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시작 전에 여러분의 공간에도 늘 좋은 기운이 머무르기를 바라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이제 시작합니다. 풍수에서 물은 곧 재물을 의미합니다. 물이 흘러서 밖으로 나가도 좋지 않지만 집에 배수가 잘 되지 않아 물이 고이면 재물운이 떨어집니다. 특히 재물운이 빠져나가는 배수구가 욕실에 많기 때문에 반드시 변기 뚜껑을 닫아야 하며 욕실문도 항상 닫혀 있는 것이 재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어항이나 수족관도 자연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풍수 아이템이며 예로부터 잔잔하게 흐르는 강가에 위치한 주택이 풍수지리적으로 최고의 위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물이 보이는 지역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집에 물이 보이지 않는 곳에 어항과 수족관 등을 설치하여 부족한 물이 기운과 생기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어항을 두면 그 물이 멈춰 있지 않고 살아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기회가 흐르고 돈이 돌고 운이 순환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안을 유유히 헤엄치는 물고기들은 마치 돈의 에너지처럼 계속 순환하며 공간을 맑게 만들어줍니다. 어항 속에서 물은 음의 기운, 그리고 물고기는 양의 기운을 대표하며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지요. 자, 그럼 이런 질문이 들겠죠. 그럼 어항은 어디다 둬야 제일 좋을까요? 집에서는 거실이나 밝고 주변이 넓은 곳에 설치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집안에서 재물운이 모이는 장소는 현관을 기준으로 왼쪽이나 오른쪽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현관으로 들어서서 대각선 방향이 재물운이 모이는 장소가 됩니다. 재물운이 모이는 이 장소에 어항을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구석진 자리, 어둡고 습한 곳, 화장실 앞, 주방, 좁은 통로에는 두지 마세요. 그리고 물의 기운을 담고 있는 물건은 현관에서 멀리 두셔야 하는데요. 즉 어항도 현관에서는 멀리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방향도 중요해서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풍수에서는 방향마다 상징하는 에너지가 달라요. 동쪽에 어항을 두면 건강과 생기운이 올라가고 남동쪽에 두면 성장과 재물운이 쑥쑥 자랍니다. 북쪽은 특히 직업운이나 사업운이 흐르는 방향이라 창업을 준비하거나 승진을 바란다면 적극 추천입니다. 단 남쪽은 주의하세요. 남쪽은 불의 기운이 강해서 물과 상극이에요. 그 방향엔 어항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어항의 모양도 풍수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형이나 타원형 어항 기억해 주세요. 원은 완성, 순환, 무한을 의미하거든요. 돈이 들어왔다가 나가지 않고 빙글빙글 돌게 만드는 상징이죠. 반대로 정사각형 어항은 모서리에서 살기가 발생해요. 공간의 기운을 막고 사람의 마음도 각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직사각형의 모양은 오행의 목에 해당해서 물의 기운을 소진시키기는 하지만 상생관계이므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이제 어항 속 주인공, 물고기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가장 많이 추천하는 건 역시 금붕어입니다. 금붕어는 풍수학에서 나쁜 기운을 흡수하고 좋은 기운을 몰아오는 아주 길한 물고기입니다. 살기를 막아주며 재물운을 높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붕어는 이름부터가 이미 풍수의 상징입니다. 금어는 금은 돈, 재물, 그리고 어는 물고기 즉 흐름, 순환을 뜻하죠. 즉 금붕어는 돈이 유유히 흐르고 순환하는 상징입니다. 금붕어는 다른 물고기에 비해 움직임이 빠르고 경쾌합니다. 풍수에서는 이를 재물의 순환 속도를 높이는 에너지로 해석합니다. 그 경쾌한 움직임이 공간에 정체된 기운을 풀어주고
재물 순환을 다시 흐르게 만들어줍니다. 금붕어의 밝고 금빛 찬란한 색은 눈에 띄는 기운, 즉 주목과 귀인의 운을 부릅니다. 예상치 못한 제안, 소개받은 좋은 사람, 갑작스러운 수익의 기회, 이런 우연처럼 보이는 행운의 확률을 높여주는 기운이 바로 금붕어가 주는 상징이죠.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물고기는 잉어입니다. 잉어는 거슬러 올라가는 성질을 지닌 물고기입니다. 풍수에서는 이를 역경 속에서도 끊기지 않는 재물의 흐름으로 해석합니다. 즉,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부의 축적을 뜻하죠. 중국 고전에서 잉어가 용문을 뛰어넘으면 용이 된다는 전설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풍수에서도 계층 상승, 승진, 시험 합격, 창업 성공 등을 의미합니다. 잉어는 타 물고기보다 체구가 크고 생존력과 지구력이 강한 물고기입니다. 풍수에서는 외부의 나쁜 기운이나 금전적 위기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힘으로도 해석합니다. 잉어는 예로부터 왕실 정원과 부유한 집안에서 키워졌던 물고기입니다. 화려한 색감과 우아한 움직임은 격조 있는 재물, 즉 돈의 품격과 깊이를 높이는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또 하나 꼭 넣어야 하는 물고기는 블랙몰리입니다. 검은색 물고기는 부정적인 기운을 빨아들이는 수호자 같은 존재예요. 검은색은 풍수에서 음수, 즉 깊은 곳에서 에너지를 정화하고 차단하는 색상입니다. 블랙몰리는 어항 속에 숨어든 부정적인 기운, 재물의 누수, 운의 흐름 왜곡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풍수에서는 검정색 물고기 한 마리가 전체 어항의 에너지를 잡아준다고 말합니다. 특히 금색, 주황색 금붕어들과 함께 두면 너무 강하게 퍼지는 양기를 중화해줘서 균형 있는 재물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블랙몰리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풍수에서는 이를 숨겨진 돈, 지켜야 할 자산, 고정수입, 즉 지켜지는 재물운의 상징으로 봅니다. 어항 속 물고기는 사람을 대신하여 불길한 운세의 파장을 흡수하므로 갑자기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불운을 예고해 주거나 방어하는 역할도 합니다. 예민한 사람이라도 물고기만큼 자연환경에 더 빨리 반응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물을 자주 갈아주고 관리를 잘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유난히 물고기가 빨리 죽는다면 집터 자체에서 사기가 올라오거나 집안 공기가 좋지 않다는 뜻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물고기 사이에서도 아주 좋은 조합이 있는데 알려드릴게요. 금붕어 8마리와 블랙몰리 1마리를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이건 고전 풍수사에서도 인정하는 부자 공식입니다. 8은 부, 1은 수호. 완벽한 균형이죠. 색상과 마리수도 중요합니다. 물고기 색깔도 그냥 예쁘기만 하면 안 돼요. 색깔이 풍수에서도 재물운의 의미를 지님으로 신경 써서 고르셔야 합니다. 우선 빨강은 즉각적인 에너지, 활력을 의미합니다. 노랑과 금색은 부와 귀인, 검정은 방어와 보호를 의미합니다. 흰색은 정화와 새로운 시작, 파랑은 침착함과 흐름입니다. 마리수는 어떨까요? 3마리는 조화, 균형을, 6마리는 재물의 순환을 의미합니다. 8마리는 부의 확장을, 9마리는 완성과 지속적인 부운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1마리, 4마리, 그리고 6마리에서 9마리까지 풍수적으로 길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그런데 물이 탁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꼭 기억하세요. 어항에 물이 탁해지면 재물의 기운도 흐려집니다. 음기와 사기가 증가하기 때문이지요. 기운은 투명하게 흘러야 해요. 물이 맑고 깨끗해야 기회도 또렷해지고 돈도 잘 들어옵니다. 죽은 물고기는 즉시 정리해 주세요. 어항 속엔 늘 생기 있는 흐름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어항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당신의 재물은 기회의 흐름 그리고 삶의 활력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물고기를 기르듯 돈의 기운도 돌보고 키우세요. 이 말이 전혀 과장이 아니라는 걸 직접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보세요. 여러분의 나눔이 또 다른 기운의 시작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재물운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풍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기운 충만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